3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근본적으로는 5년 동안의 워크아웃에 따른 후유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MBC 여론조사에서 지역민들은 호남 중심의 신당 창당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담양군이 주민들이 알아서 땅에 묻으라고 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과제물 대신 자기개발로 대체한 학교가 있어 화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말 워크아웃에서 졸업하고 맞이한 첫 해 노사양 측은 끝내 파업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와 곡성, 평택공장 근로자 3천여 명이 일제히 손을 놓았습니다. 노조 측은 광주 공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노사 협상 결렬에 따른 전면 파업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노사는 그동안 16차례에 걸쳐 실무회의와 본교섭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부분파업 하루 전에 이게 최저간이라면서 노조가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하라는 게 회사의 지금 태도입니다. 이에 앞서 노조 측은 지난 11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여왔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의 전면 파업은 2012년 8월 이후 3년 만으로 당시에는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했었습니다. 사측은 비조합원 등을 투입해 공장을 부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에 따른 피해가 지역 협력업체들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지금까지 80억 원의 매출 손실을 보았고 전면 파업으로 하루 52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영난으로 지난 2009년 워크아웃에 들어갔던 금호타이어는 이후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 등을 거친 끝에 5년 만인 지난해 말 워크아웃에서 졸업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양 측의 입장차는 뚜렷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임금 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이견이 가장 큰 쟁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5년 동안의 워크아웃에 따른 후유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일시금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또 정년을 법적 기준보다 1년 긴 만 61세까지 보장하겠다. 사측이 노조에 제시한 핵심 내용의 일부입니다. 2012년도와 2014년도에 경쟁상 도입을 해서 현재 정년 60세까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임단협과 임금 피크제 도입은 별개의 문제라며 임금 피크제를 뺀 상태에서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내년에 논의해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 가냐 하니까 임금 피크제 처리하겠다. 대신 300만 원도 처리하겠다. 조합원들 연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노조 측은 특히 워크아웃 5년 동안 직원들의 희생이 컸다며 노동자만 고통을 떠안을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조건 없는 일시금의 지급과 임금의 8.3% 정률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측이 지난 8월 미국 공장 설립을 위해 당초 예정에 없던 750억 원을 투자한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외 공장 투자할 돈은 있고 5년간 고생한 조합원들한테 정당한 대우해줄 돈은 없단 말입니까? 반면에 사측은 올해 초 510만 원을 포함해 워크아웃 기간에만 4차례에 걸쳐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동종업계 최고 수준을 지금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회사가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했다라고 보고요. 금호타이어는 올 1분기 매출이 10% 이상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영실적 악화 속에 노사 분규라는 설상가상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MBC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호남 중심의 신당 창당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2년 뒤인 오는 2017년 치러지는데요. 전남 지역민들의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9.7%로 1위를 달렸습니다. 메르스 사태에서 받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전남 지역에서도 평가를 받는 모습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대표가 뒤를 이었고 안철수 의원, 손학규 전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순이었습니다. 야권의 신당 창당은 전국 차원의 신당 창당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고 호남 중심 신당의 지지도는 13.4%에 머물렀습니다. 전남 지역민들은 전국적 지지를 얻는 신당 창당을 원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 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43.1%로 가장 높았고 야권 신당 17.6% 순이었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로 아직은 신당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64.8%에 달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목포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8월 15일 하루 동안 19세 이상 전남 지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집전화와 휴대전화 임의 걸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로 응답률은 15.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6주기를 추모하는 사진전과 추모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기념공원위원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과 업적을 살펴보는 관련 사진 40여 점을 광주 YMCA 무진관에 사흘간 전시합니다. 같은 장소에 설치된 추모 분향소에서는 내일 오전 정치인과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참배가 거행될 예정입니다. 담양의 한 하천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사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답답한 주민들이 자치단체에 문의했지만 알아서 땅에 묻으라는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길이가 70cm는 좋게 돼 보이는 짐승 한 마리가 하천가에 죽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330호이자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인 수달입니다. 뭐 이런 거 있더라고. 와서 뭐 괴다냐 뭐이다 봤더니 수달이더라고, 수달. 문제는 자치단체의 대응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군청에 찾아가 신고하고 사체 처리 방법을 문의했지만 공무원은 알아서 땅에 묻으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조사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적어도 수거라도 해갈 줄 알았어. 근데 간단하게 묻어주라고 했어. 좀 어이가 없었죠. 주민들이 신고해도 꿈쩍하지 않던 담양군은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현장에 가서 원인 조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처리 잘 했다니까. 예, 바로 지금 현장에 지금 나가라고 저기서 지금. 천연기념물 동물 사체가 발견되면 주민이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다시 문화재청에 멸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달에 대한 환경정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양군의 안내대로 주민들이 사체를 그냥 땅에 묻었다면 원인 규명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게 됐을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원인을 불명하고자 하는 게 당연한 주민들의 그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 주변에 환경성 문제들이 있는지 아니면 서식지에 뭐 변화들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오구점에 대해서 행정이 해결해주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요. 수달이 출몰했다는 건 생태도시를 지향한다는 담양군이 적극적으로 찾아내 자랑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이를 외면하면서 생태도시라는 구호만 무색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한전 입찰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이모 씨 등 전기공사업자 5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서 4년형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업자 9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 전자 조달 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전기공사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한전 KDN 파견업체 직원과 알선 브로커, 공사업자 등 모두 27명은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계약 총액 2,700억 원에 이르는 공사를 특정 업체가 낙찰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름방학이 끝이 보일 때
눈에 들어오는 게 밀려둔 과제물이었던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부담을 줄여주고 자기 개발을 하는데 방학을 보내도록 하는 학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도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자유분방한 자세로 보고 싶었던 책을 마음대로 골라 읽습니다. 독서와 함께 결합된 만들기 체험. 학생들은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낍니다.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집에서는 있는 거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 초등학교에서는 방학 중에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 기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일일 교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들이 좀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번, 두 번 하니까 지네들이 먼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더라고요. 학교장 재량에 따라 방학 과제물을 없애고 마음껏 뛰놀도록 한 덕분에 아이들은 탁구와 축구 등 스포츠 활동을 하며 체력도 키우게 됐습니다. 체험이나 이런 거 할 시간이 늘어난 것 같아요. 과제물 없는 방학이 2년째 시행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겐 그만큼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활동들을 그 시간을 방학을 온전히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들을 학부모님들이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밀린 방학 과제물이 학부모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요즘 한 초등학교의 과감한 선택이 신선한 충격과 함께 의미 있는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전남대 후문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나 소방차 7대 등이 출동해 화재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이 나자 상가 안에 있던 점원 4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점원이 주방에서 조리 도중 기름이 튀면서 불이 났다는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신주 벌집을 제거하다 화상을 입은 소방관의 상태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22,000V 고압선에 감전돼 화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했던 광주 서부소방서 노석훈 소방장이 서울 한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지금은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손에 큰 부상을 입어 몇 차례 수술을 거쳐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소방장은 지난 14일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빌라 전신주에 생긴 벌집을 제거하다 22,000V 고압선에 감전됐습니다. 광주시가 민선 6기 시민참여 예산제로 70여 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어르신과 대학생이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와 청소년 방과 후 돌봄교실, 그리고 야구의 거리 조성 사업과 삼각산 구빗길 시설물 정비 등으로 125억 원 규모입니다. 광주시는 홈페이지와 우편 등을 통해 시민 의견 400여 건을 수렴했으며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심의와 투표를 거쳐 선정했습니다. 광주 서구청이 백마산 승마장 건축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건설업체가 구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광주 서구에 따르면 오늘 백마산 승마장 건축주가 구청의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허가 취소 방침을 제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구는 건축주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최종 허가 취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순옥 의원이 광주를 찾아 인쇄와 한복 소상공인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전순옥 의원은 광주시 서남동 인쇄소공인 특자지원회센터와 광주시 금남로 한복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찾아 소상공인들을 만나고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과 인력 수급 정책이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이기도 한 전 의원은 전국 13개 지역을 돌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광산구지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광산구청이 업무 시간 외에 공무원들의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에 항의하는 노조 간부와 간부 공무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구청이 간부는 승진시키고 노조 간부는 징계하려 한다며 징계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간부 공무원의 경우 이미 조사가 마무리돼 징계가 이루어졌지만 노조 간부는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노조 간부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징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올여름 하계 휴가철 여객 특별 수송 기간인 지난달 24일부터 어제까지 서남해 연안 여객선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증가했습니다.